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피플바이오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동성이 완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은 또 상한가에 어제 진입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희망상, 꿈이라고 봐야 되겠죠? 희망상이라기보다는 꿈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점상한가 진입이 되고 오늘 11%가량 갭이 떴지만 거래량이 대량 유발이 되고 있는데 11% 상승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를 했지만 매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죠. 갭으로 간 종목 그리고 점상한가 간 종목은 계속 점상한가 가야 됩니다. 그게 풀리는 순간 이후에 더 가더라도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제 점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시도를 했지만 아쉽게도 오늘 물론 5.8%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비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피플바이오가 장기간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2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121선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치매 치료제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시키는지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더라도 단기간에 물론 점수가 빵빵빵 가게 되면서 뭐 300% 뭐 500% 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뀐 추세적 전환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121선을 회복시키게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시키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피플바이오가 좀 부각이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이슈죠. 바이오젠 치매약 임상 3상 성공적 이렇게 되면은 거의 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 후보 물질 미국 바이오젠 일본의 에자이 그래서 지금 임상 3상 1차 2차 평가 지표를 충족을 했다. 인지기능 평가지수 그리고 양전자 단층 촬영 측정한 영상검사 그러니까 결국 3차는 뭡니까? 임상 3상은 효과입니다. 효과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 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약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1차 2차 평가지표를 충족했다라는 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통계적 유의성 그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이상 반응은 예상 범위 내였다. 효과도 마찬가지만 이상 반응도 이게 약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감기약 같은 경우도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예상 범위 내였다. 약으로서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감기약도 사게 되면 두통약도 사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부작용 관련돼서는 경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정말 희귀병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상 범위 내라는 건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측했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환자에서는 어쨌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다수의 환자에서는 어쨌든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임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효과가 발생이 됐고 이제 신속 승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쨌든 품목 허가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부모님이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 상당히 슬픈 일이죠. 그죠?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있으신 뭐 가족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든데 그분들한테 상당히 좀 희망이 될 만하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이 출시가 되겠지만 아마 비쌀 겁니다. 왜냐하면 희귀병이잖아요. 희귀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걸리는 다수의 병, 흔한 질병 같은 경우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고 이미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약값이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어쨌든 대안도 많고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희귀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희귀병이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제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거의 독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희귀병이면 많이 처방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잠시 치매를 희귀병이라고 봐야 되나? 알츠하이머는 희귀병이라 봐도 되겠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희귀병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뭐 치매가 저도 애매하네요. 뭐 감기같이 흔한 질병,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처럼 흔한 질병은 아니니까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희귀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처방 횟수도 작고 약 개발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나왔을 때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연관성이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치매 치료와 관련돼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치매 진단 이쪽으로 해서 치매 진단 관련된 제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자회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혈액 검사 제품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 뉴로바이오넷을 통해 가지고 알츠하이머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진단이 가능한 혈액 검사 제품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어제 좀 강력하게 좀 점상가로 가는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상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진입했다라는 건 그만큼 쏠림 현상과 그리고 연관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121선을 회복시키게 되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느냐, 뭐 그런 부분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